지역 시사의 이슈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UBC 시사진단. 울산 이슈의 중심엔 시사진단이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대법원의 판결로 전교조에 대한 법의 노조 통보가 취소되면서 전교조의 오랜 수건이었던 합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2013년 법의 노조 통보 이후 약 7년 만의 일인데요. 오랜 시간 끝에 법의 노조의 굴레에서 벗어난 전교조는 이번 판결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자, 오늘 모실 분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의 권정호 위원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주 바쁜 나날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어떻게 좀 지내셨습니까? 지난 9월 21일자로 이제 만 한 4년 7개월 만에 학교 현장으로 복귀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복직하자 말자 바로 이제 노동조합 전임 휴직을 신청해서 남아 있는 이제 위원장의 임기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때 먼 길을 돌아왔다라는 말도 좀 기억이 나는데 지금부터 그 어떤 길고 긴 여정을 걸어오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기를 3개월 남겨두고 7년 만에 전교조 합법이란 큰 목표를 이뤘고요. 이제 개인적으로도 복직을 앞두고 계시잖아요. 소감이야 당연히 남다르실 텐데 어떻습니까? 가장 우선적으로는 이제 7년 만에 전교조가 법적인 지위를 회복했는데 그 법적인 지위를 회복하는 이 중심의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너무 기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더구나 이제 위원장 임기를 마치면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게 정말 무엇보다 기쁩니다. 약 한 8년 만에 학교로 돌아가는데요. 8년 만에. 역시 교사는 학교에 있을 때 교사답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심정은 뭐랄까 아주 오랫동안 생이별을 했던 가족들을 다시 만나는 그때를 앞두고 있는 그 설레임 이런 게 저한테 있습니다. 그 위원장으로서 말고 개인적인 삶은 좀 어떠셨어요? 뭘 주로 하셨어요? 개인적 동안. 삶이랄까 그런 것들은 없었다고 보시면 되죠. 2013년부터 지금까지 한 횟수로 한 8년간 전교조 법외노조 시작과 끝을 함께 했기 때문에 전교조의 그 고난의 이 역사와 함께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났으니까 사실 저희가 이렇게 표정도 좀 밝게 하면서 얘기할 수 있었지만 좀 개인적으로는 고통의 시간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7년 동안의 일들 이 자리에서 딱 정리가 아주 짧게 하기는 힘드시겠지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굵직굵직한 것들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그 전교조 울산 지부장을 2013년부터 시작했는데요. 그 2013년 울산 지부장 임기를 시작할 때 이 전 정권에 의해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가 처음으로 시작됐고요. 그래서 제가 2013년부터 16년까지 4년 동안 울산 지부장을 했는데 그 지부장 임기 마지막 해에 이제 드디어 이제 전교조 문제가 이 고등법원에서 전교조가 패소하면서 제가 두 번째 해직당하고 저를 포함해서 한 34명의 전국의 전임자들이 해직을 당하는 아픔이 있었고요. 그 아픔을 겪으면서 이제 2016년 2월 달에 전교조가 마지막 수단으로 대법원에 상고를 하고 그 상고가 지난 9월 3일 날 판결이 났는데 만 4년 7개월 만입니다. 4년 7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전교조의 주장이 인용이 돼서 이 긴 싸움이 끝이 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노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의 노조라는 것은 이 법상 노조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노조란 명칭도 못 쓰고 단체 교섭권이라든지 이런 권리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동안 법의 노조 상태에서 가장 좀 안타까웠던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전교조를 결성하는 사실을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제 그 우리 시청자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참교육 실현이죠. 참교육 실현의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에 모순되는 교육 제도와 정책을 바꾸는 것.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목표였는데 참교육. 지난 7년 동안 법적인 지위를 되찾는 게 이게 당면 과제였기 때문에 조직의 모든 역량이 사실은 법적인 지위를 되찾는데 여기에 투여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러면서 결국 이제 전교조 6만 조합원이 학생들과 교육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쏟아야 될 에너지 이런 것들이 손실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국가적으로서 굉장히 큰 손실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말 노동조 이런 손실들이 이제는 좀 복귀할 수 있는 다시 학교 변화를 위해서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는 점이 아마 그 법인 노조 탈출의 가장 중요한 의미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노동조합으로서는 사실은 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활동의 방식이 조합원들과 교사들의 요구를 모아서 그 요구를 단체 교섭 안으로 제안하고 이 단체 교섭 안을 교섭을 통해서 협약으로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교육 정책도 바꾸고 제도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한 활동 방식인데 이 단체 교섭이 이제 사실상 원천 봉쇄돼 있었다는 것 이게 가장 안타까운 것들이었죠. 예.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번 판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판결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이번 판결이 좀 어떻게 진행이 됐고 또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는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싸움이 처음 시작된 게 2013년입니다. 예. 2013년에 전교조 규약에 해직 교사들도 조합원으로 둘 수 있는 규약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규약이 교원노조법에 어긋난다는 것 때문에 이제 규약을 바꿔라라는 명령을 했던 거죠. 그 명령이 사실은 이제 다르게 표현을 하면 전교조 활동의 과정에서 9명의 해직 교사가 있었는데 이 해직 교사를 조합에서 내보내라는 주장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사실 이 해직자들은 조합 활동의 상징인데 이 상징을 내보내라는 것은 사실은 이후에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해서 투쟁하는 이 뭐랄까 노동조합 자주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전교 조합원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고요. 전체 조합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압도적으로 이제 거부하기로 이제 결의를 한 것이죠. 그 결의가 이루어진 며칠 후에 정확하게 날짜는 10월 24일입니다만 2013년 10월 24일 날 고용노동부가 노조 안임 통보를 했고요. 그 노조 안임 통보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정말 지리한 이제 법정 공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법정 공방에서 여러분들 아시지만 양승태 대법원이 전공과의 이 거래 대상으로 전교조 법인노조 소송을 거래 대상으로 삼았었고 그런 방해 속에서도 전교조 법인노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전교조 주장을 3번 인용하는 판결이 있었고 또 본안 소송에서 2번이나 전교조가 패소하고 이 과정이 2016년 1월 달까지 진행이 됩니다. 1월 달까지 진행이 되는데 그 1월 달에 고용노동부에서 고등법원에서 2차 소송에서 전교조 패소하면서 이제 정말 법적인 지위를 잃어버린 상태로 좀 돌입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가장 아팠던 게 2016년 4월경에 약 저를 포함해서 한 34명의 교사들이 이제 해직이 당하는 그런 아픔을 좀 겪었었죠. 그리고 이제 이 4년 7개월 만에 대법에서 지난 9월 3일 날 판결이 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가 이제 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최종 판결을 한 건데요. 조금 놀랐어요. 압도적인 어떤 승소. 사실 뭐 이길 거라고는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 그 과정이나 어떤 이런 결론을 보면 좀 놀라셨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전교조 법외노조 그 이후에 우리 사회가 굉장히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촛불혁명이 있었고 그 촛불혁명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고 그리고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고 사실 우리 사회의 근본 틀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소송에서 전교조가 승소할 것이라는 것은 뭐 일반적으로 예측했었고 저도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정말 대법관 구성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얼마의 몇 분의 그 대법관이 이 의견, 전교조 의견에 동의할 것인가는 정말 좀 미주서였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대법관들이 전교조의 주장을 인용을 했기 때문에 12분 중에 10명. 12분 중에 10분이 이제 전교조 주장을 인용해서 압도적인 재판 결과가 나온 거죠. 일각에서는요, 2013년 당시 고용노동부 법외노조 통보가 교원노조법에 따른 것이다라는 뭐 반론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번 재판 결과에 그게 언급이 됐습니다. 사실은요. 교원노조법 제2조에는 현직 교원만을 조합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 정권이 전교조를 법외노조화 한 근거였는데 대법 판결은 그랬습니다.
서로 교원노조법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새롭게 설립을 하는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를 반려할 수는 있지만 그 근거를 가지고 이미 14년 동안 활동을 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법적인 지위를 안는 것은 노동기본을 부정하는 것이다. 예. 이렇게 판결이 난 것이죠.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아직 뭐 완벽히 해결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예. 현 정부의 사과 피해 배상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또 궁금한데요. 이 일이 사실은 지난 정권에서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예. 지난 정권의 청와대 그리고 국정원 그리고 고용노동부 이 모든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저희들은 국가폭력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적으로 국가를 대신해서 이 정부가 지난 정권에서 이루어진 일이긴 하지만 이 정부가 피해자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뭐 피해 기간에 해직된 해직자들의 원상 회복 문제 그리고 정규적으로 겪었던 여러 가지 노동조합으로서 활동을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보상 그리고 이제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이 막혔던 단체교섭의 재개 이런 예. 것들이 이제 원상 회복돼야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피해 보상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직자 문제가 좀 빨리 해결돼야 할 것 같은데 예. 그 문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9월 3일 날 대법 판결을 하고요. 예. 단 하루 만에 이제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3년에 행했던 그 노조안임 통보를 취소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9월 4일 날 정규조의 법적 지위가 회복이 됐고요. 그 회복되면서 즉시 이제 9월 11일경이죠. 예. 11일경에 이제 교육부와의 공식 협상을 통해서 피해자의 원직 복직에 합의했고 저를 포함해서 34명의 해직교사들은 이미 다 원직 복직을 한 원직 상태입니다. 복직한 상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언제부터 제가 9월 21일부터 원직 예. 복직한 상태이고요. 예. 지금은 잠시 이제 노동조합 전임으로 휴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휴직 예. 상태고. 그리고 이제 원상회복 대한 원상 회복 문제가 해결됐고, 그다음에 지난 10월 29일 날 이제 2013년에 중단됐던 단체 교섭이 예.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체 교섭이 재개됐기 때문에 이제 노동조합으로서 이 단체 교섭을 통해서 어떻게 예. 한국 교육을 바꿔 나갈 것인가라는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과제가 남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일반 시민들하고 학부모님들은 좀 가장 궁금해하실 게 그러면 전교조가 이제 합법 노조가 되면 앞으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예. 질문을 던지실 것 같거든요. 예. 어떤 게 있습니까? 노동조합이 그 제도와 정책을 바꾸는 중요한 방식이 사실 단체 교섭입니다. 예. 단체 교섭인데 사실 지난 7년 동안 교육부와 정규조의 단체 교섭이 완전히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단체 교섭 테이블에 앉지도 못했죠. 그래서 정규조는 이제 이 단체 교섭 테이블 바깥에서 그냥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주장을 통해서 교육 정책에 대한 개입을 해왔었던 건데 이제 공식적인 법에 보장된 단체 교섭을 통해서 교육 정책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는 것에 개입할 수 있는 장치가 생겼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겠습니다. 예. 예.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 일부 지역, 예, 뭐 대구, 경북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사실 이 시도 지부와 예. 단체 교섭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시청자분들도 지금 그러면 지금까지는 안 했던 것이냐라고 하실 예. 텐데 인정을 어느 정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앞으로 크게 달라질 것은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예. 어떤 중앙과의 교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지역 예.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는 단체 교섭이 진행됐었고요. 예. 그리고 물론 일부 몇 개의 교육청에서는 단체 교섭이 봉쇄되어 있었지만 지역 교육청 단위에서는 단체 교섭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사실은 한국 교육의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위가 교육부입니다. 교육부. 네, 교육부와 정규조 중앙부의 단체 교섭이 7년 동안 봉쇄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역 단위에서 예를 들면 자그마한 교육 정책을 결정한다든가 또는 교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협의가 됐었지만 뭐 큰 대학 입시 제도라든가 큰 제도적 변화는 어려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부와 정규조 중앙의 교섭이 이제 재개됨으로써 한국 교육의 가장 중요한 교육의 제도와 정책들이 변화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게 중요한 차이점일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변화는 중앙 차원의 단체 교섭이 활발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고 전교조 이제 위상이 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계 내에서는 특정 노조의 힘이 뭐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 아니냐란 또
부분도 걱정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귀 기울이고 이후의 활동의 과정에서 뭐랄까 하나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전교조는 결성 이래 31년 동안 모든 교육받는 사람들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누리게 하고 그리고 예. 국민 모두가 무상으로 교육받게 하는 것 그리고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주체로 성장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에 좀 집중해 왔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끊임없이 이어가겠다는 말씀으로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원장님 이번 판결에 대해서 총평이라고 할까요? 좀 어떻게 예. 생각하시는지 예. 그리고 이번 판결에 담긴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7년간 전교조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이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만 이번 대법 판결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법 판결의 핵심은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에 의거한 헌법적 권리라는 걸 확인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헌법적 권리인 국민의 기본권을 행정부가 임의로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임의로 제약하거나 규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모법인 노동조합법에 위임 규정도 없었는데 국무회에서 이제 노동조합법 시행령 구조 2항을 만들어서 과거의 노조 해상권을 부활시킨 이 노동조합법 구조 2항이 무효다 이렇게 선언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 판결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굉장히 크게 확장한 그런 역사적 판결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교육부도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데요. 위원장님은 이제 내년부터 호계중학교로 다시 돌아가시네요. 예. 학교 얘기하니까 벌써 또 미소가 지어지시는데 학교 현장 좀 요즘 많이 어렵잖아요. 예. 어떻게 한번 둘러보셨습니까? 정말 죄송하게도 9월 21일 그 울산교육청 앞에서 예. 기자회견을 하고 바로 제가 서울로 올라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좀 일정이 바빠서 예. 정작 중요한 학교를 들리지 못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하고요. 현재 이 코로나 국면에서 학교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감염병이 일상화되는 이 시기에 학교 내에는 물리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학급당 학생 수가 많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교조가 하반기 중요한 과제로 내놓고 있는 것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자. 그래서 어떤 감염병이 와도 학교 안에서 물리적 거리를 두기를 하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학교 예. 교육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이 코로나 국면에서도 학교를 쉬지 않고 끊임없이 나가야 했던 학년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죠. 예. 이 학생들은 수능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갔던 것이고요. 이것은 결국 정말 학생들의 안전보다도 대학 입시가 더 중요한 우리 교육 체제의 특성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입시 경쟁 체제 이것 정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두 가지를 바꿔내는 것이 코로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드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또 하나 문제는 그 교원 수는 한정돼 있단 말이죠. 이제는 뭐 감염병 시대에 대비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교육을 바꿔야 하는 과중한 업무를 좀 떠안고 계신데 그런 부분도 역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40, 50대 우리 좀 나이가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학교를 다니실 때 했던 학교의 역할과 지금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이 학교의 역할은 정말 엄청나게 많이 다릅니다. 과거에 학교가 했던 역할에 거의 서너 배의 역할을 지금 현재 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여전히 이제 교원 수는 그렇게 증가하지 않았고 굉장히 많은 업무를 현재 교원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염병 방지까지 방역까지 하고 계시단 말이죠. 같이 해야 되는 이런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죠. 현장 교사들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교원이 좀 늘어나야 된다고 보시는 학급당 거죠? 학생 수도 줄어들면서 교원도 충원해야 된다. 내년 울산교육청이 아마 1학급 2교사제를 처음 시범 도입하는 거로 제가 들었었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교원들을 점점 확대해 나가서
정말 아이들에게 정말 밀접한 아주 근접한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노동권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 예, 예. 노조법 개정안도 필요하다라는 의견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교원노조법 개정안 좀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교원노조법이 99년에 제정됐습니다. 99년에 제정되고 21년이 지났는데 단 한 번도 의미 있게 크게 개정된 바가 없을 만큼 굉장히 낡고 오래된 법률입니다. 예. 지난 이 대표적인 것이 이 법률에 의해서 정규직 법인노조가 단행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교원노조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면적으로 개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개정돼야 될 중요한 이유 측면 하나가 교원노조의 가입 범위를 확대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그 교섭 의제에서 교육 정책을 제외하도록 돼 있는 이 지금 현재 법령 이걸 좀 개정을 해서 교원노조와 교육부가 또는 교육청이 교육 정책을 가지고도 언제든지 협의를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그리고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 이런 조항들도 마땅히 이제 삭제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을 위해서 교육부와 법으로 보장된 어떤 교섭을 할 수 있게 됐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 대한민국 교육부와 이제 전교조가 손을 잡고 좀 함께 고민할 부분들이 많아 보이는데 어떤 걸 주로 이제 이야기를 좀 하실 생각이세요?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국면에서 아이들을 얼마나 안전하게 지킬 것인가 안전.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자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주장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국회에서조차도 이 교원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자는 입법안이 지금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들이 10월 27일 날 교육부와 국회에 교사들의 10만 명의 청원 서명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예. 이런 부분이 같이 협력해서 교육부와 교원노조가 힘을 합쳐서 우리 전체 정치권을 설득하고 교육 환경을 좀 더 나은 환경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이 코로나 국면에서 교육부가 내리는 모든 지침에 대해서 학교 현장에 굉장히 불만이 쏟아졌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육부 학교 현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교원노조가 제안하는 교육 정책 이런 것들을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렇게 돼서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침과 대안 이런 것이 나와야 정말 학교에서 안전하고 정말 행복한 공간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역할을 하는데 교원노조로서 정교조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대한민국 교육의 현황과 또 발전 방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위원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남은 기간 이루고 싶은 목표가 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위원장 임기가 며칠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 문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이번 21대 첫 정기국회 아마 핵심적인 논의 사항이 될 것이고 그리고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번 정기국회에 다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정기국회에서 최소한 이 교원노조가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임기를 마치고 싶은 것이 제 지금 현재로서 소망입니다. 그래서 정기국회에 어떻게 개입해 들어갈 것인가, 국회의원들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분주하게 국회와 사무실을 오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어떤 눈앞의 어떤 목표들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교조가 어떤 과제를 좀 갖고 있다 국민 앞에서 그런 것들은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결성 초기보다도 학교 교직 사회에서나 또는 시민들의 마음 속에서 전교조가 좀 멀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고 있고요.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교조가 새롭게 법적인 지위를 회복한 이 조건에서 아이들과 학부모들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우선적 드리고요. 그리고 7년의 기간 동안 조직이 알게 모르게 조직이 정말 많이 좀 힘들어졌습니다. 이 힘들어진 조직을 다시 활력을 회복하는 일 그리고 교사들이 전교조를 통해서 새롭게 교육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만드는 일 이런 것들이 제가 더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전교조의 어떤 정상화를 또 말씀하신 예, 것 예. 같아요. 조합원도 확대돼야 할 것이고 예. 더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정상화가 돼야 할 텐데 내부적으로도 어떤 노력들이 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예.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학부모들하고 소통을 하기 위한 소통.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교조 활동을 일단 알리는 예. 일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조직 내 일반 조합원들이 조직의 중요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이 소통을 강화하는 것 이런 것들 좀 활성화가 있고 그다음에 지난 10월 29일 날 이제 단체 교섭이 재개됐는데요. 이번 단체 교섭은 실제적으로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그 단체 교섭의 과정에 우리 조합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사들이 다 단체 교섭에 자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호를 열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교조 단체 교섭이 조합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교원들을 위한 것, 그리고 전체 학부모들을 위한 것, 전체 학생들을 위한 것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예, 오늘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권종우 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눴고요. 시사 진단은 끝 인사를 겸하는 예. 나오신 분의 추천곡으로 예. 프로그램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곡을 들고 오셨습니까? You Raise Me Up이라는 노래를 선택했는데요. 아주 유명한 곡인데요.